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자, 그동안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자, 올해부터 즉 2019년 기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2천만원 이하, 즉 아무런 소득도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러한 소득세 신고 납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 신고로 하는 방법, 즉 신고서 서식에 직접 그 신고 양식대로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올해는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는 두 군데다 해야 되죠. 첫 번째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해야 되고, 거기에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청 지방소득세과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세 가지, 서면신고,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의 신고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조세법 전공을 했고,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영진사이버대에서 사이버대학교 부동산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법인 화우에서 세무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주택 임대업과 관련된 세금은 많이 했는데, 자,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법인 관련 세무를 강의를 다수를 했고, 이 주택 임대업과 관련된 이 세무 강의도 다수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즉 MPA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실채권 관련 세무 강의도 다수 실시를 했죠. 자, 저서로는 2012년 부동산 경매와 세금,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와 절세 전략을 2019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회피 방법,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 법인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갔고, 바로 이 주택 임대업과 세금 상을 2020년 올해 2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의 내용은 이 주택 임대업과 세금에 관련된 이 저서에서 아주 간략한 내용만 추려서 강의로 작성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주택 임대업과 세금 상이라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 목차를 보면 우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됨으로써 이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자, 이러한 사업자는 결국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101호부터 302호, 즉 6개를 가진 주택이 있는데, 자, 이러한 주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주택 한 개밖에 없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죠. 자, 이렇게 9억 원 이하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이 6개의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또는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서 이 해당 주택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다만
매년 12월 31일 공시되는 공시가격,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등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발생된 한 개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냐?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뜨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을 보는 거고 이 개별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우선 한번 보면 공동주택 가격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준 거를 보고 싶다면 이걸 보면 되고 자, 2002년 1월 1일 기준 정기 공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바로가기 해서 주소를 임의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뭐 해서 강남 태영 대시양 루빌 뭐 A동 1101호 자,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을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공시가격이 뜹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2019년 1월 1일은 5억 8,200만원이고 2020년 1월 1일은 기준으로 6억 6,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봐서 공시 기준을 2009년 1월 1일자로 보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자 5억 8,200이면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하나의 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 이러한 공시가격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9억이 넘는다 그러면 한 개의 주택 임대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의 내용으로 와서 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9억 공시가격 9억 이하다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각 호수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주택수는 한 개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택이 A의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택수는 6개입니다. 즉 6개의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자, 그래서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자, 바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 200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 및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들을 차감해서 산정하지만 이렇게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필요경비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주택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금액은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임대료에 대해 과세를 하고, 이 간주 임대료, 즉 임대 보증금의 정기 이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이 간주 임대료는 바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이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개 이상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면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이란 주거로 쓰이는 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곱하기 60%를 하고 여기에 2.1%를 곱한 다음에 365분의 1을 하게 되면 간주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한 계산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주택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주택부터 B주택, C주택, D주택, 즉 4개의 주택이 있죠. 자, A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고 공시가격 2억 원이고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료는 50만 원이죠. 임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적수는 그래서 365일이죠. 적수라는 것은 매일의 누적된 일수를 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를 계속해서 누적하면 36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일수를 누적하면 184일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자를 누적하면 184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181일, 하반기 184일에서 36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수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일자를 누적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적수는 365고, B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고 공시가격 3억 원입니다. 임대보증금 4억 원이고 임대료 없습니다. 임대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적수를 보면 184일이라는 거죠. C주택은 전용면적이 45제곱미터고 공시가격 2억 원,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고 임대료가 10만 원, 임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으로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181일이 되는 거죠. D주택은 40제곱미터 전용면적, 공시가격 1억 원이고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료 20만 원이고 임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적수는 바로 365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료가 바로 이렇게 산정이 되죠. 자, A주택 같은 경우는 50만원에 12개월이니까 600만원이고 B주택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0원입니다. 자, C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0만원이고 자, 2019년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기 때문에 60만원이고 D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20만원이고 12개월이기 때문에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60만원, 600만원, A주택 600만원의 임대료, C주택 60만원의 임대료, D주택 240만원의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수입은 9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간주 임대료는 바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이 보증금의 적수를 다 계산을 하면 A주택의 보증금 적수는 365, 보증금 2억 곱하기 365 하면 730억, B주택은 4억 곱하기 184일 하면 736억 원, C주택은 1억 원 곱하기 180일 하면 181억 원이죠. 자, D주택은 없습니다. 자, D주택은 왜 없냐면 바로 이 D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이면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D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주택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이고 40제곱미터 초과돼서, B주택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니까 40제곱미터 초과해서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거고, C주택도 45제곱미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됐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D주택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40제곱미터고 공시가격도 2억원 이하인 1억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D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이 돼서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임대보증금 적수 합계액에서 차감합니다. 3억에 적수를 곱한 3억에 360으로 곱한 1095억원을 차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걸 보면 A주택 730억, B주택 736억, C주택 181억원에 3억원의 적수 360을 1095억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60%를 곱하고 1.1%를 곱하고 360으로 나누면 109만 5,534억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정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바로 국세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세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이 국세청에 들어가면 이 국세청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자, 이 국세청에서 성실지원으로 갑니다. 이 성실지원으로 가서 이 성실지원에 바로 종합소득세로 가죠. 종합소득세를 누르면 이 종합소득세에서 바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주택임대소득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누르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주택의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바로가기,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추가 하나 넣고 A주택을 넣어보죠. 자, A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억원이죠. 2억원이고, 자, 임대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임대기간은 2019년 거만 기간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전용면적은 바로 50제곱미터죠. 그리고 기준시가는 2억원이니까 기준시가 2억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추가를 합니다. 여기 2억원이 공이 하나 더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B주택에 대해서 이제 넣죠. B주택은 임대보증금이 4억원이죠. 4억원. 그리고 임대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죠.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고, 자, 기준시가는 얼마냐면 기준시가는 3억원이죠. 그래서 기준시가 3억원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A주택, B주택 넣었기 때문에 이제 C주택을 넣죠. C주택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죠. 1억원이고, 자, 임대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2019년 거만 넣게 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바로 2019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종료 일자를 2019년 6월 30일로 넣죠. 자, 6월 30일로 넣고, 자,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입니다. 45제곱미터고,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얼마냐면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 2억원이죠. 2억원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마지막 D주택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D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임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죠. 자, D주택에 대한 마지막 임대주택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넣고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죠. 자, 그리고 전용면적이 몇 제곱미터냐면 40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 1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자, 이렇게 비소형주택 대상 여부, 이 세 개는 비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데, 자, 이 마지막 D주택에 대해서는 40제곱미터 이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소형주택 대상 여부 아니라는 거죠. 비소형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만 간주임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간주임대료 계산된 109만 509만 534원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됐죠. 임대주택 B주택이 64만 5,117만 178원. 그 다음에 A주택이 이렇게 A주택은 바로 127만 356원의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학습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바로 자,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간주임대료가 190만 553원과 이 간주임대료는 이런 식으로 B주택과 A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190만 5,534원은 바로 이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는 3억 원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적수 개념으로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신고를 할 때 이 간주임대료가 없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간주임대료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간주임대료가 3억 원을 적수 개념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일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일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결국 보증금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1회 임대기간. 자, 이 임대주택 1회 임대기간은 아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적수는 365일이죠. 자, 그런데 전자신고시 임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입력됐기 때문에 적수가 365일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수를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임대보증금 계산할 때는 일수가 184일로 적수가 184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것도 이 184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 1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가 184일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시 임대보증금을 수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자, 바로 이렇게 2억 원에서 원래 적수가 365일이었는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적수를 184일로 했기 때문에 184일을 분재를 놓으면 결국 1억 82만 1,917원이 수정된 임대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신고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는 바로 이 금액을 바로 넣게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 금액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00-821-917원, 즉 1억 82만 1,917원으로 수정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주택 임대업에 따른 임대 수익 금액이 임대료 수입이 900만 원이고 간주임대료가
90만 5,534원이고 그래서 합계가 90만 5,534원입니다. 자, 이러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금액이 없다 그러면 바로 분리과세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자, 이 강의 자체는 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용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